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는 김도현이라는 37살의 남자가 살고 있습니다. 도현은 중견기업의 인사팀에서 대리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 윤지혜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34살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마케팅팀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결혼한 지 5년째를 맞이한 이들 부부는 아이 없이 둘만의 시간을 즐기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각자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도연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바로 아내의 퇴근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예전만 해도 지혜는 저녁 7시면 집에 돌아왔었죠. 물론 가끔 회식이나 급한 업무로 늦는 날도 있었지만 그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사이 지혜의 퇴근 시간은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8시 정도였던 것이 어느새 9시가 되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집 문을 열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도연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느꼈죠. 도연이 이유를 물으면 지혜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신사업팀으로 발령이 나서 일정이 빡빡해졌다는 것이었죠.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야근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어요. 처음 몇 주 동안 도연은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고 실제로 새로운 부서로 자리를 옮긴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이 바빠진 것 치고는 아내의 태도 자체가 변한 것 같았거든요. 도연은 이 변화가 그냥 일시적인 것이기를 바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전에 지혜는 퇴근 후 집에 오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직장 상사의 황당한 지시 사항이라든지 동료와의 소소한 에피소드를 재미있게 풀어내며 도연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즐겼죠. 그런데 요즘 지혜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쳤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소파에 푹 꺼져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기 일쑤였어요. 도연이 오늘은 어땠냐고 물어봐도 그냥 바빴다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는 도연의 시도는 번번이 피곤하다는 한마디에 막혀버렸죠.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늦게 돌아온 지혜가 소파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으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팀에 남자 신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였죠. 교육 담당을 맡게 되어서 챙길 게 많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이유와 야근이 잦아진 것에 대한 설명으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말이었어요.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선배 직원이 교육을 담당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수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왜 하필 남자 신입이라는 점을 강조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며칠 후 도연은 아내의 미묘한 변화를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혜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예전과 달랐던 거예요. 원래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하던 아내였지만 최근에는 화장에 유난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립스틱 색깔도 더 화사한 것으로 바뀌었고 향수도 전보다 진하게 뿌리고 나갔어요. 옷차림도 조금 더 세련되고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 바뀌었죠. 회사에 가는데 왜 저렇게까지 꾸미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도연은 혹시나 하는 의심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그저 새로운 부서에서 이미지 관리를 하려는 거겠지 하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지혜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우면 곧바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예전처럼 침대에서 나란히 누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홀로 깨어 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옆에서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내를 바라보면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요? 도연은 손을 뻗어 지혜의 어깨를 살짝 만져보았지만 아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어 갔습니다. 지혜의 일상 곳곳에서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계속해서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움직이던 지혜였는데 요즘은 화장실을 갈 때도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고 가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기도 했죠. 도연이 누구냐고 물으면 그냥 회사 동료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주말에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에는 주말만 되면 편한 집 옷으로 갈아입고 느긋하게 쉬던 지혜였는데 이제는 토요일에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어요. 갑자기 친구를 만나야 한다거나 회사 일로 잠깐 나가야 한다는 핑계가 늘어났습니다. 도연이 같이 나가자고 하면 오늘은 혼자 볼 일이 있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죠. 그렇게 나간 지혜는 서너 시간씩 돌아오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어디 갔다 왔냐는 질문에 그냥 카페에서 친구 만났다는 짧은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도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지만 직접적으로 의심한다는 말은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기우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괜히 의심했다가 부부 사이만 나빠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연은 조용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눈여겨보며 뭔가 확실한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어쩌면 정말 업무 때문에 바쁜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우연히 지혜의 회사 공식 계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사 홍보용 소셜미디어 계정이었는데 최근 올라온 게시물 중에 신사업팀 근무 현장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여러 직원들이 회의하고 업무를 보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 지혜의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지혜 옆에는 젊어 보이는 남자 직원이 함께 서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두 사람은 서류를 함께 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함께 있는 장면이었지만 유독 지혜와 그 남자 직원 사이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고 편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말이죠. 도연은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봤습니다. 지혜가 그 남자 직원에게 웃으며 말을 거는 장면에서 영상을 멈췄어요. 그 표정이 도연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밝고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거든요. 요즘 집에서 지혜는 늘 피곤하고 무표정한 모습이었는데 회사에서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다니 도연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저 남자가 바로 신입 직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입안이 바짝 마르는 기분이었어요. 도연은 휴대폰 화면을 끄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가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연은 최대한 평온한 척 물었습니다. 회사 계정에 영상 올라온 거 봤다고 신사업팀 분위기가 좋아 보이더라고 말이죠. 지혜는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그거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어요. 홍보팀에서 찍어간 거라며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이 바로 교육 담당하고 있는 신입이라고 덧붙였죠. 일 배우는 속도는 빠른데 아직 실무 감각이 부족해서 자주 봐줘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지혜는 그날도 금방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연이 옆에 누워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지혜의 허리를 감싸려 하자 지혜는 살짝 몸을 비틀며 피곤하다고 말했어요.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한다며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도연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고 그대로 이불 속으로 도로 들어갔죠. 어둠 속에서 도연은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고른 숨소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내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도연의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커져만 갔죠. 도연은 뭔가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내를 추궁할 수도 없고 자신의 불안을 해소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도연은 지혜의 일상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의 모습부터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기록해 두었어요. 혹시라도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도연 스스로도 이런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주차장 이용 안내와 함께 자동차 출입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근 보안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면서 각 세대별로 차량 출입 시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도연은 별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했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혜의 차량 출차 시간을 확인해 보면 실제로 언제 회사를 나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여 최근 한 달간의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을 보는 순간 도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전 기록을 보니 지혜의 출차 시간은 대부분 오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였습니다. 가끔 8시나 8시 30분에 찍힌 날도 있었지만 그건 정말 드물었죠.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의 기록은 완전히 달랐어요.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출차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11시에 가까운 날도 여러 번 있었죠. 지혜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주차장을 나선 지 10분에서 20분 정도 후였으니 실제로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회사를 나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주차 기록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어요. 정확히 2달 전부터 출차 시간이 급격하게 늦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는지 도연은 기억을 더듬어 봤죠. 지혜가 신사업팀으로 자리를 옮긴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이 들어왔다고 말한 것도 비슷한 시기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정보를 가지고 지혜를 추궁해야 할까?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 다그쳤다가 정말 업무 때문이었다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반대로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경계심을 갖게 만들어서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일단 조금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내색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가 평소처럼 늦게 돌아왔을 때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냐고 물으며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지혜는 응 정말 힘들다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신입 교육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도연은 그래 수고했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냉소가 나왔어요. 정말 신입 교육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가는 동안 도연은 거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지혜가 출근하고 난 뒤 혼자 남은 집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차 기록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실제로 회사에 그 시간까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늦게 돌아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지혜의 회사 근처에 가서 퇴근하는 모습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물론 들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미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일찍 퇴근했습니다.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 있다고 말하고 오후 6시에 회사를 나섰어요. 그리고 지혜의 회사가 있는 강남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혜의 회사는 테헤란로 부근의 대형 오피스 빌딩에 있었죠. 도연은 건물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어요. 7시가 되고 8시가 되었지만 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조조함을 참으며 계속 빌딩 출입구를 주시했습니다. 혹시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눈을 떼지 못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어느덧 9시가 되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계속 빌딩 출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가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죠. 가끔 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휴대폰에는 아직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보통 지혜는 퇴근할 때쯤 되면 지금 나간다는 문자를 보내곤 했는데 오늘은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계속 기다렸습니다. 9시 30분이 되었을 때 도연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지금 퇴근해 라는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도연은 문자를 확인하고 더욱 긴장한 채 빌딩 출입구를 주시했죠. 과연 정말 지금 나오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 빌딩 정문이 아닌 옆쪽 출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눈을 크게 뜨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혜 옆에는 젊은 남자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회사 소셜미디어 영상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였어요. 둘은 나란히 걸으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각자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죠. 빌딩을 나와 뒷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멀리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동료 사이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같은 팀 선후배가 퇴근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쯤으로 보일 수 있었죠. 하지만 도연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단순한 동료 관계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도연은 차에서 내릴까 말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이성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함께 걷는 것만으로는 불륜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었고, 그저 같은 방향이라 함께 가는 것일 수도 있었죠.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 시동을 걸어 두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거리를 두고 뒤따르며 그들의 행선지를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지혜와 그 남자는 골목을 지나 큰 도로변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도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카페 앞에서 10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혜는 그 남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웃기도 했어요. 도연이 최근 집에서는 거의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밝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도연의 가슴은 점점 더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아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얼마 후 두 사람은 각자 헤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고 지혜는 반대 방향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재빨리 차를 돌려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혜보다 먼저 도착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해야 했거든요.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도연은 최대한 빠르게 운전해서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재빨리 평소처럼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아무렇지 않은 척 채널을 돌렸죠. 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들어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돌려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왔어 라고 짧게 말했죠. 지혜는 응하고 대답하며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늘도 늦었네. 피곤하지? 라고 도연이 물었고 지혜는 응 정말 힘들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도연은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밝게 웃으며 남자와 이야기하던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는 연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래, 오늘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는 회사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도연이 본 바로는 커피만 들고 있었지 식사를 한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아니면 그 남자와 함께 먹었는데 말하지 않는 걸까요? 도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는 곧바로 샤워를 하러 욕실로 들어갔고 도연은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어요. 함께 걷던 모습, 밝게 웃던 얼굴, 친밀해 보이던 분위기, 모든 게 도연을 괴롭혔습니다. 도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지혜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이죠. 단순히 업무 때문에 늦는 게 아니었어요. 그 신입 직원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한두 번 목격한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죠. 그래야 나중에 지혜가 부인하거나 변명할 여지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앞으로 며칠간 더 조심스럽게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연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도 틈틈이 지혜의 동선을 확인했어요. 회사 일을 마치고 나면 지혜의 회사 근처로 향했습니다. 빌딩 주변을 배회하며 지혜가 언제 어떻게 퇴근하는지 관찰했죠. 처음에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나 된 아내를 이렇게 미행하듯 따라다니는 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런 감정들을 모두 짓눌렀습니다. 도연은 자신에게 이건 필요한 일이라고 되뇌며 계속 지켜봤어요. 이틀 뒤 도연은 또다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혜와 그 신입 직원이 회사 근처 카페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시간은 저녁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도연은 카페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봤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며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거든요. 지혜는 계속 미소를 띤 얼굴이었고 남자도 편안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로 남겨둬야 했으니까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나서 도연은 카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40분쯤 지났을까? 지혜와 남자가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여전히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어갔고 역 입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듯 했어요. 그리고 남자는 역 안으로 들어갔고 지혜는 주차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재빨리 차를 출발시켜 또다시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지혜는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회사를 나왔고 역시 그 남자와 함께였어요.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그냥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죠. 도연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치솟아 올랐지만 도연은 꾹 참았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지금까지 본 것들만으로는 단순히 친한 동료 사이라고 둘러댈 수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확실한 무언가를 잡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혜가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 대학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말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점심 먹고 쇼핑도 하고 올 거라며 늦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연은 그래,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구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인 걸까? 도연은 다음 날 지혜의 행선지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토요일 오전 11시쯤. 지혜는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외출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친구 만나러 간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쓴 차림이었죠. 도연은 지혜가 나간 지 10분 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혜의 휴대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예전에 서로 안전을 위해 위치 공유 앱을 깔아뒀었거든요.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도연은 앱을 열어 지혜의 위치를 확인했어요. 지혜는 강남 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도연도 차를 몰고 그 방향으로 향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 지혜의 위치는 테헤란로 부근의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도연이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그곳은
비즈니스 호텔이 입점해 있는 복합 건물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더니 왜 이런 곳에 있는 걸까요? 도연은 건물 근처에 차를 세우고 로비 쪽을 주시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지만 지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지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어요. 오후 3시가 넘어가자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친구랑 쇼핑 중이야. 저녁 때쯤 들어갈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는 여전히 그 건물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죠. 도연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 신입 직원과 함께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도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지만 지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에는 레스토랑과 카페도 있었지만 거기에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남은 곳은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위층의 호텔이었죠. 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도연은 건물 밖으로 나와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도연은 차 안에서 눈을 떼지 않고 건물 입구를 주시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오후 4시, 5시가 지나갔지만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찼죠. 혹시 자신의 추측이 틀린 걸까요? 정말 이 건물 어딘가에서 친구를 만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위치 정보는 계속 이 근처를 가리키고 있었고 친구를 만난다는 문자는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도연은 끝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진실을 확인할 때까지는 이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질 무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긴장한 채 한 명 한 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죠. 지혜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로 옆에 그 신입 직원이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건물 밖으로 나왔고 입구 근처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확인하는 듯 했고 남자는 그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죠. 도연은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며칠간 모아온 사진들과 지금 이 순간이면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도연은 빠른 걸음으로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혜와 남자는 도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지혜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어요.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혜와 도연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세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도연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침착했죠. 지혜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도연은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팀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죠. 라고 말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죄송합니다. 라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혜는 도연아 이건 오해야 라고 급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냉소를 지으며 오해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친구 만난다더니 왜 여기서 이 사람이랑 나오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입만 벙긋거렸죠.
도연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간 찍어둔 사진들을 지혜에게 보여줬어요. 회사 앞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는 모습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라고 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반복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도연은 지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났어. 더 말하지 마. 증거 다 확보했어. 라고 짧게 말했죠. 그리고 남자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회사에도 알릴 겁니다. 라고 경고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도연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도연은 뿌리쳤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지혜가 울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죠. 백미러로 뒤를 보니 지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리고 앞만 바라봤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명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년간 함께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배신감과 분노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도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죠.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봐야 했어요. 증거는 충분했고 이제 법적인 대응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내일 당장 상담 예약을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지혜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도연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지혜는 도연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절대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업무 때문에 자주 만났을 뿐이고 친구처럼 가까워진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오늘도 프로젝트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어서 만난 거라고 했죠.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 라고 차갑게 물었어요.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지난 며칠간 찍어둔 사진들과 영상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회사 앞에서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카페에서 가까이 앉아 웃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오늘 호텔이 있는 건물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주차장 출입 기록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최근 2달간 거의 매일 밤 10시 이후에 퇴근했다는 증거였죠. 도연은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이건 명백한 불륜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업무 교육 때문에 자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였죠. 신입 직원이 자신을 많이 따르고 의지했고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권태기에 접어든 시기였고 새로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설렘이 좋았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약해졌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도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자.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지혜는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죠.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변호사와 상담하고 이혼 절차를 진행할 거라고 말했죠. 위자료도 청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법적으로도 문제 없을 거라고 했어요. 지혜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도연은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도연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도연은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정리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알겠다며 곧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도연은 사무실을 나서며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신입, 직원의 관계가 다른 팀원들 사이에서도 이미 소문이 나 있었던 거예요. 두 사람이 지나치게 자주 붙어 다닌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일부 직원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신입 직원이 지혜에게만 집중하느라 다른 팀원들과의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있었어요. 게다가 업무 시간에도 둘이서만 오래 이야기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팀장에게 비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상태였죠. 회사는 내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선후배 사이를 넘어섰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회사 규정상 직원 간의 사적인 관계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특히 신입 직원의 경우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특정 여성 직원과 과도하게 밀착하며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신입 직원에게 공식 경고 조치를 내렸어요. 그리고 당분간 현장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대기 발령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사실상 퇴사를 압박하는 조치였죠. 지혜 역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다른 부서로의 이동을 고려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회사 내에서 지혜의 평판은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신입 남자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거든요. 동료들은 지혜를 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함께 식사하자는 사람이 없었고 회의 시간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지혜는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죠. 일도 가정도 평판도 한꺼번에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지혜는 뒤늦게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연이 제출한 증거들은 명백했고 지혜는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했어요.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시간대별 동선 기록까지 모든 게 불륜 사실을 입증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재판부에서도 도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릴 거라고 확신했죠. 지혜 측 변호사도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재판으로 가면 더 불리해질 거라는 조언이었어요. 결국 지혜는 도연이 제시한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도연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도연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2천만 원의 위자료와 함께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에서도 더 큰 지분을 인정받았어요. 결혼 기간 동안 모아둔 예금도 6대 4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조건을 조용히 받아들였죠. 더 이상 다툴 힘도 없었고 자신의 잘못이 명백했으니까요. 도연은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배신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요. 지혜의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이후 제대로 된 업무를 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에서는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를 권유했지만 어느 부서도 지혜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죠. 불륜 스캔들로 얼룩진 직원을 굳이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모두 시선을 피했고 회의 때도 지혜의 의견은 무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지혜는 매일 출근하는 것이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퇴사를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신입 직원의 운명도 비슷했습니다. 대기발령 상태로 한 달을 보낸 그는 결국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복귀할 가능성도 없었고 설령 복귀한다 해도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겨우 몇 달 만에 경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거죠.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조용히 회사를 떠났습니다. 지혜에게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잠깐의 설렘이 인생을 망쳐버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각자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즈음 지혜는 도연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한 번만 기회를 줘라는 내용이었어요. 5년간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없겠냐는 애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답은 단호했죠. 내가 선택한 결과야. 난 다시 돌아가지 않아.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었고 지혜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그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지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몇 주 후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도연은 법원에서 받은 서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아파트는 이제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미 짐을 모두 빼고 나간 상태였죠.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 함께 살았던 흔적들이 조금씩 지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한 기분이었죠. 배신당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어요. 도연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직장에서의 입지도 동료들의 신뢰도 모두 사라졌어요. 친구들마저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린 거죠. 지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매일 후회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잠깐의 설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도연에게 다시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이미 연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죠. 스스로 만든 결과였으니까요. 도연은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 갔습니다. 회사 일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어요.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처음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했죠. 그렇게 도연은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